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관세 이후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저의 예측이 뭐 의미는 없을 거고, 그렇게 예측을 잘하면은 이런 변동성도 예측을 했어야겠지만, 뭐 그거는 사실 저 같은 범인이나 아니면 워렌 버핏 같은 신의 존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요. 그래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포인트는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지금 움직임을 좀 달리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 좀 비슷하게 가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왼쪽이 비트코인인데 요게 작년 10월 초예요. 10월 초에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었죠. 한 8, 90%까지 올라갔었다가 뭐 변동성을 맞아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기는 한데 지금 83,000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나스닥처럼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비해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플러스 한 뭐 40%, 40에서 50% 정도 플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작년 요 10월 초 정도 지수가 한 18,000 정도 됐었거든요. 18,000에서 한 2만까지 2만 좀 넘어서까지 갔었으니까 한 10%, 뭐 15% 정도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급락을 해서 지금 16,500 지수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작년 10월에 비해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되게 좀 약간 의외죠. 사실은 변동성이 비트코인이 더 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조금 더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의외로 나스닥이 급락을 할 때 비트코인은 급락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자, 물론 전고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음, 비트코인이 한 10만 달러에서 8만 달러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한 15%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2만에서 16,000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사실 하락폭이 좀 더 크죠. 한 20%, 한 15% 정도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왜 나스닥이 비트코인과 지금 다르게 움직이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지금 두 지수를 움직이는 차이는 비트코인은 통화량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해서 조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뭐 미국에서 어떻게 금리를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비트코인하고 나스닥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통화를 조인다라고 하니까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랑 같이 떨어졌었고 통화를 다시 푼다라고 하니까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랑 같이 올라갔었죠. 근데 지금의 둘의 움직임이 다른 거는 뭐냐?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의 관세가 매겨졌지만 전체적인 통화량의 변화는 없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리 조절로 인해서 통화량이 지금 급격하게 다시 감소할 거다라는 징조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나스닥은 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느냐? 바로 불확실성 때문에 급락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같은 경우가 통화량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100이라는 전체의 통화량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물건값이 기존에는 100이었어요. 여기에서 뭐 그냥 대충 지금까지는 관세가 한 20%였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건에서 순수 물건값은 80이잖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한 거의 한 2배 정도 올렸다라고 보면 되니까 이 40% 정도를 관세로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60%만 가져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는 관세를 그러면 40%를 붙이면은 뭐 100에서 140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기존에는 뭐 이렇게였으니까 뭐 120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물건값은 올리지 말아라. 인상은 하지 말고 관세만 올려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서 너무 많은 돈들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더 싸게 우리한테 공급을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는 100회라는 통화량에서 20이 이제 세금이었고 80이 이제 해외가 가져가는 달러였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자, 요거는 미국 기준에서입니다. 미국 기준에서 기존보다 통화량을 어, 2배를 더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게 기존의 20%고 이제는 이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의 통화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미국이 고금리를 유지를 했음에도 미국 지수가 계속 올랐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보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국채를 사거나 뭐를 할 때 당연히 미국 국채를 사는 게 한국 국채를 사는 것보다 이득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돈들이 다 미국으로 흘러갔다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지난 한 2년 동안은 금리를 낮추지 않았음에도 이상하게 주식이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때 풀었었던 완전 거의 제로 금리까지 해가지고 전 세계에 풀렸었던 달러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팬데믹 때 전 세계에 뿌려진 달러를 미국이 다시 흡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혼자 경기가 좋고 지수도 올라갔던 건데 물론 뭐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미국이 호황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언제나 상대적인 거니까 누가 봐도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낫잖아요. 누가 봐도 뭐 유럽이나 러시아, 뭐 일본 이런 데보다는 미국이 낫습니다. 네,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니까. 자, 근데 지난 2년 동안 다른 나라보다 고금리 정책을 펴면서 미국이 달러를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하면 달러를 더 미국으로 흡수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저는 관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책도 보면은 요즘에 뭐 금리 조절이나 여러 가지로는 부동산이 부양이 안 되니까 요즘은 뭐 정부랑 국민이랑 같이 집을 사자 막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라는 게 언젠가 사실은 계속 한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뭔가 새로운 관점을 제시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관세 정책을 통해서 자, 제가 위에 보여드린 것처럼 기존보다 거의 어떻게 보면은 2배 정도의 달러가 미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머무르든지 아니면은 다른 나라에서 관세를 내기 위해서 달러를 더 산다라든지. 결국에 요거는 뭐 요거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미국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뭐 트럼프는 약달러를 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약달러가 되려면은 달러가 전 세계에 뿌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가 귀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달러가 귀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까지 계속 달러가 강해지고 있었는데 물론 단기적으로는 지금 관세 정책이 하고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어 지금 달러 지수 좀 떨어지고 환율이 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전 장기적으로는 강달러가 조금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1,300원대까지 달러가 내려온다 그러면은 다시 없을 달러의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달러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중요한데, 자, 왜 강달러가 되어야만 하냐? 기존에 100달러를 팔던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100달러짜리 물건을 팔아서 얻었던 이득이 80달러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관세 정책 이후로는 지금 이제 100달러에서 얻을 수 있는 달러가 60달러가 됐잖아요. 60달러가 되면은 뭐 요걸로는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래도 손해를 좀 덜 보기 위해서는 달러 환율이 바뀌면 되겠죠. 자, 100달러가 80달러를 벌어들였을 때 환율이 1,400원이다. 아이고, 1,400원이다. 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율로 하면은
11만 2천 원이 되는 건데, 만약에 우리의 이익이 이만큼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환율이 1,900원이 되어야지 11만 4천 원이 됩니다. 자, 물론, 야,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수입하는 것도 비싸지고 다 비싸지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팬데믹 때 돈을 풀고 여러 가지 일을 했었던 걸 보면은 돈이 풀리면서 그것이 실제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통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쓰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경기를 살린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지원금을 뿌려요. 그러면 당장은 내가 지원금으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왜? 물가가 바로 올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지원금을 뿌려가지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강제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강제로 하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뭐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높으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를 낮추고 전 세계의 금리가 더더더더 낮아지면은 그제서야 미국은 그거에 맞춰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트럼프가 바라는 방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임기의 극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금리도 낮아지고 지수 경기를 살려내면 돼요. 나중에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모든 것들이 좋아지면은 사람들은 그 전에 있었던 거를 그냥 노이즈라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뭐 아니 그러니까 바이든이 아니라 그 트럼프 같은 경우가 무슨 사회주의를 실행을 하거나 뭐 시진핑처럼 공동부유를 선언을 하면서 경기를 망칠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철저한 자본주의가기 때문에 미국의 이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사람들이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지금은 무섭단 말이죠. 그리고 확실한 거는 다른 나라들은 안 좋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안 좋은데 왜 미국이 혼자 살겠다고 저렇게 하냐. 그거는 미국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돈을 계속 찍어냈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뭐 미국도 그냥 더 이상 당해낼 재간이 없잖아요. 여유가 없으니까 더더욱 다른 나라들을 쥐어짜는 겁니다. 자, 물론 요거는 좀 극단적인 거고, 가격 인상이 아예 안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가격 인상이 그러니까 관세를 20%에서 40%로 했다라고 해서 20%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10%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80에서 20이었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70에 40 정도가 돼서 가격이 100에서 100이 되는 게 아니라 관세가 인상을 했으니까 100에서 110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0 플러스 40 해가지고 최종 가격이 지금의 한 110% 정도 될 가능성들이 있고, 그러면은 70달러에서 1600원의 환율이 되면은 11만 2천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물가가 올라가기는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달러가 기존보다 이렇게 2배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정도 늘어날 거고, 요 정도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달러가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1,400원에서 1,600원이 되는 거예요. 1,900원 정도까지 되면은 사람들이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1,400원에서 1,600원 정도 된다. 이것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겁니다.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돈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간다.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이 뭐 제조업을 다시 해가지고 뭐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 미국이 하는 것들은 전 세계 빅테크잖아요. 빅테크 같은 경우가 뭐 우리가 인스타그램 비싸졌다고 안 쓸 겁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 비싸졌다고 안 쓸 수 없고, 어, 뭐 엔비디아 좀 비싸졌다라고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음, 이 사람들이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가격이 더 비싸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슬금슬금 가격을 올렸지만 결국엔 사람들이 쓰잖아요.
뭐 애플 아이폰 비싸다라고 하지만 최근에 삼성폰도 비싸고 화웨이폰도 샤오미도 최고급 라인으로 가니까 뭐 거의 한 180만 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럴 가격이면은 사람들은 한 3, 40%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아이폰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남아 같은 나라를 가보면은 이 사람들 월급으로는 아이폰을 살 수가 없거든요. 근데 동남아 가보면은 다 아이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살기가 어렵다라고 그래가지고 그 브랜드 파워를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은 어쨌든 작년 말 대비해가지고 상승이 되어 있는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보면은 전 세계의 통화량 자체는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통화량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통화량은 변화가 없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이어가지고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무서워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앞으로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조금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한 10%에서 15% 정도의 수준에서 어, 적절하게 좀 조정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그대로 적용이 되더라도 돌아가는 산업이라면은 그게 좀 올라가겠지만, 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생각만큼 인플레이션이 오르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은 트럼프가 제품 가격을 올리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가져가는 몫을 줄여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럼 80에서 20 이었다면은 60에서 40으로 가는 게 아니라 70에서 40 정도 해가지고 결국에는 10% 인상되는 정도로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강달러를 원하고 다른 나라들도 강달러를 원할 수밖에 없다. 왜? 자국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강달러를 사람들이 만들 것이다. 어떻게? 금리를 낮춰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낮추고 싶은데 반발 때문에 못 낮추고 있었잖아요. 근데 트럼프라는 핑계가 생겼습니다. 아, 트럼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금리를 어,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은 미국도 그에 따라서 찔끔찔끔 내리게 될 거다. 자, 그러면은 트럼프도 금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그런 핑계, 명분이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은 임기의 극초반인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고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을 거고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거예요. 왜? 환율이 올라갔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임기 초반인데 결과적으로는 금리도 낮아지고 지수 경기도 살려낼 것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주식은 언제 오르게 되느냐?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네 라고 하고 어떤 트리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어떤 나라에는 관세를 좀 깎아준다 라고 하는 뭔가 시그널이 보이면은 시장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실적이 부러졌냐? 실적 그대로입니다. 물론 경기 침체가 오고 실적이 부러질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결과적으로 나온 건 없고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자, 메타가 떨어지는데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지웠나요? 인스타그램 지우지 않고 윈도우 지금 지웠나요? 그러지 않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냥 트럼프 이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 자, 물론 경기 침체 올 겁니다. 경기 침체는 언제 오냐? 어디에 오냐? 경기 침체는 다른 나라들에 올 겁니다. 경기 침체는 다른 나라, 그러니까 본인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기 침체를 다른 나라에 다 뿌려주고 본인만 잘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나쁜 건 맞는데 그냥 자국 개인주의로 가는 거죠. 경기 침체는 다른 나라에만 생기고 미국에는 경기 침체가 제가 생각에는 오지 않을 것 같다. 그게 확신이 드는 순간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돈들이 어, 다시 또 미국으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언젠지는 모르겠죠.
그게 언젠지는 모르는데 만약에 내가 다시 매수를 한다. 언제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면은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그냥 차트만 보고 뭔가 급등한다, 뭐 올라가는 차트인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뭐 관세에 대해서 조정이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미국에 실제로 인플레이션이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확실한 지표와 확실한 뭔가 뉴스, 발표 플러스 그리고 차트 내에서도 이제 급등하는 트리거가 있잖아요. 급등하고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이 나오면서 뭔가의 실물 발표가 있을 때 다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발표가 없이 급등 거래량만 있으면은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페이크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의 확실한 발표가 있고 거기에 급등과 거래량이 나올 때 그때 다시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지금은 사실 대응을 할 수 있는 어,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비트코인이 이 통화량이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거를 봤었을 때 지금 나스닥은 제가 봤을 때 기회의 영역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